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15강 외식 창업에 대한 실무에 대한 내용을 열심히 말씀드렸는데요. 오늘까지 확실히 다 보시고 이해하시게 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성공적인 창업으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5강 시뮬레이션 가상 운영과 오퍼레이션 운영입니다. 네, 가상 운영의 예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초기에 인테리어에서 평면도를 잡았었죠. 요거는 실제로 경기도 용인에 있는 만미정이라고 있는 장어집에 대한 1층 평면도인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좌석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주방 위치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가 직원은 몇 명을 쓸 건지, 홀인원은 몇 명을 쓸 거고, 그다음에 운영진들인 몇 명이 나와 있을 거고, 주방에 몇 명을 쓸 거고, 또 이거를 뭐 아르바이트는 몇 명을 쓸 거고,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스탠바이 위치를 정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책정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매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12명의 직원이 필요해. 뭐 홀이라든지 주방이라든지 알바까지 다 해서, 그리고 이분들에 따라서 근무 시간대에서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상되는 금액을 다 책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매장이 운영이 되려면은 월 급여 수준은 한 2,660만 원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는 거죠. 보통 저희는 우리 앞에 우리 시장조사 부분에 가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 오픈하기 전에는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그래야지 이거에 맞는 직원을 뽑는 거죠. 여기 보시는 급여 수준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거기 급여 수준에 맞는 직원들 뽑아야 되는 거고, 인원도 여기에 맞춰 뽑는 거죠. 그래서 그냥 대충 뽑는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기획에 의해서 이런 결과물들이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재료 발주 시에 필요한 인벤토리 시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장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 저희가 쓰는 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동영상이라서 그런데 화면상에서 보시고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쓰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그 식재료를 관리하는 방법, 이런 시술 재고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장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효율적인 재고 관리. 아무래도 재고 로스를 감소시킬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불필요한 발주가 감소되겠죠. 세 번째는 효율적인 원가 관리에 도움이 돼서 매출에 결국은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또 이런 폼들인데요. 그래서 오프닝에 관련된 오프닝 체크리스트, 뭐 클로징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가지고서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을 했다면 문을 연다, 뭐 밤새 도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한다, 밤새 이런 시건장치라든지 뭐 문이라든지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한다. 그 다음에 각종 전열기구, 특히나 냉장고들이 밤새 이상 없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식재료 냉장고가 이상이 있어서 식재료에 문제가 있다면 영업에 치명타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체크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오프닝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거고요. 클로징 체크리스트는 반대로 역순으로 해서 이제 퇴근할 적에 뭐 가스 밸브를 잠근다, 뭐 중간에 그런 문 단속을 한다, 마지막에 나와서 뭐 세컴으로 우리가 이제 마감을 해서 뭐 문 잠그고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클로징 프로세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영을 첫 달, 한 달, 두 달 운영하다 보면 이제 요것들이 생겨요, 방법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뭐 가스 밸브를 잠갔네, 뭐 불이 나네, 뭐 밤새 뭐 냉장고가 나갔네, 뭐 이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화장실 체크리스트. 대한민국은 저도 해외 많이 다녀보지만 진짜 화장실 너무 깨끗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수도권에는 거의 호텔 수준인 것 같아요, 다 어디 가든지. 그래서 소비자들도 그만큼 수준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화장실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되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뭐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그런 호텔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데는 뭐 15분 간격, 3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체크를 합니다. 근데 일반 식당 같은 경우는 저는 최소한 그래도 1시간에 한 번 정도 해서 어떤 뭐 화장실에 이물질이 끼지 않았는지, 뭐가 막히지 않았는지, 휴지가 모자르지 않은지, 뭐 방향제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로그북이라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국내에 있는 모든 호텔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들은 사실은 100% 다 쓰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로그북이라는 내용은 다 쓰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업무 일지입니다. 그래서 그날 매출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점심 상황이 어떻고, 저녁 상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그날의 뭐 특이 사항이 뭔지, 뭐 식재료가 입고됐는데 뭐 이슈가 있었는지, 뭐 오늘 프로모션 내용이 뭐가 있었는데 피드백이 어떻게 오는지, 그다음에 맨파워, 그날의 어떤 직원이 몇 명이 투여되고 몇 명이 썼는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놓게 되면은 사실 장점
장점은 그날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일기처럼 써져 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펼쳐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할 적에 이런 사장님의 지휘사항이 있었구나. 아니면 외부 전문가가 와서 이런 조언을 해줬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마지막에 일반인들 잘 모르는데요. 이 작은 매장들도 이런 업무일지를 잘 써놓으면요. 나중에 혹시 우리 매장을 매각할 적에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됩니다. 우리는 난 이렇게 2년 동안 영업한 자료가 다 있어. 벌어진 일들을 다 메모해놨어. 이게 내가 안정적으로 많은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재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저희가 컨설팅하는 매장들은 필수적으로 다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원 스케줄 중요하죠. 직원 스케줄도 개인 역량에 따라서 뭐 직원들이 몇 명을 쓸 거고 알바가 몇 명이 쓸 거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그래서 요거는 매달 스케줄링을 해야 됩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다음 달 스케줄을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은 내가 필요한 날, 뭐 집안에 경조사가 있거나 해서 내가 필요한 날들 빼고, 또 직원들도 자기가 쉬고 싶은 날 같은 거 정리해서 최대한 협의하에 직원들 스케줄을 잡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못 막는 상황이 벌어지는 날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알바들을 거기에 막는 그런 형태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스케줄은 한 달 동안에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이거는 임의적으로 점주가 사장님이라고 해서 막 바꿔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개인 사생활 부분이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스케줄링은 되게 중요하다. 퇴사하는 이유 중에서 이런 스케줄이 원활하지가 않고 뭐 임의적으로 막 매장에서 막 스케줄을 바꿔서 나는 개인 생활이 없다, 이런 불만들, 특히 요즘에 MZ세대들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정확하게 챙기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뉴얼적인 부분들을 쭉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에서도 우리가 그런 매뉴얼적인 부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매장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인 걸 하나로 딱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표준 레시피가 말씀드렸죠. 그렇게 표준화된 레시피가 있어야지만 원가 관리되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신입사원이 됐던 아르바이트가 됐던,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가이드북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주방 매뉴얼, 주방에서 음식 만드는 매뉴얼, 뭐 위생관리 매뉴얼,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홀에서 쓰는 서비스 매뉴얼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기를 운영하게 되면 포스 매뉴얼, 요거는 업체에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설비 관리 매뉴얼, 우리가 뭐 냉장고를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식기세척기를 활용하는 거, 각 매뉴얼을 한 군데 모아놓고 계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 매뉴얼, 청소 매뉴얼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한 번 닦아야 되는데, 보름에 한 번 닦아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닦아야 되는데, 아니면 매일 닦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입구 문이라든지 화장실 문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닦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운영 관련 서류, 뭐 영업 허가서, 뭐 직원 스케줄, 보건증, 뭐 관리자 커뮤니케이션 복, 이런 것들은 다 정리해줘서 오피스가 있다면 오피스에 준비하시고, 만약에 없다면 카운터에 준비하셔서 모든 내용들을 딱 정리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걸 다 언제 하냐고요? 하셔야 합니다. 하셔야지 사장님이 매장이 없어도 매장에 돌아갈 수가 있는 상황을 만들 수가 있으세요. 이런 거 잊지 마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주요 구성들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매뉴얼에서 아무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매니저, 점주, 뭐 점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래서 관리자라고 이제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관리자들의 기본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자들은 그런 매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 일선에 지휘하는 뭐 지휘장, 장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리자들의 역할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관리자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거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관리자들의 기본 업무는 매뉴얼에 있는 일의 규칙을 정하고, 일이 주어지길 기다리기보다는 능동적으로 만들어가고, 총괄적인 업무에 정통해야 하고, 업무를 계획성 있게 추진해서 업무 추진 요령을 습득하고, 업무를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먼저 처리한다. 뭐 이렇게 우선순위 처리 못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장의 일은 곧 나의 일이라는 강한 신념으로 일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 업무적인 내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인 업무 처리 요령을 말씀드리면, 업무는 문자화 시켜야 되며 그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혀야 되고, 일의 대상, 동작, 소요 시간, 관련자들을 파악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관련자들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계획은 기간별로 세우고 실천하며, 특히 그날 일의 계획은 아침에 지시하고 퇴근 시 점검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리자들은 점주님이 됐건 사장님이 됐건 뭐 매니저가 됐건 뭐 총지배인이 됐건 다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장이 내 거다라고 하는 생각에서라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의식이죠. 그래서 이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고객의 입장에서 접근하고 이렇게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책임자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관리자들, 뭐 점장이나 뭐 매니저라든가 관리적인 기본 자세는 뭘까요? 개선적인 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일상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낭비를 줄이고 소요 기간을 단축시키고 싶을 때 어떤 소집단 활동이라든가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협동하고 해결해야 됩니다. 투자 전략, 전자 계획, 시간, 평가 방법을 만들고 일상적인 업무 해나가는 과정에서 시간을 할당해서 해결해 나갑니다. 이런 점장들의 책임자들의 일상의 업무 일람표를 말씀드리면 접객 서비스는 판매 교술, 뭐 접객 태도 교육, 상품 지시 교육, 고충 처리, 매뉴얼 교육, 그다음에 매출 동향 파악을 해야 되고요. 취급 상품 관리, 뭐 품질 관리든지 원자재 및 기물류 관리, 비품 사용 및 고장 수리, 비품 소모품, 그다음에 점포 환경의 보전, 뭐 재시설이라든지 비품 관리, 청소, 정리, 그다음에 종업원의 교육 관리, 캠페인을 추진하고 뭐 교육을 실시하고 아르바이트도 지도해야 되고 너무나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사장님이 되셨던 점장이 되셨던 다 수행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방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런 매뉴얼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메뉴를 개발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 재료가 있더라도 주 메뉴가 있다 하더라도 사이드 메뉴 같은 경우는 계속 개발이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일일 식자재 개발을 통해서 총괄해서 식재료가 뭐가 필요한지 식재료를 발주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시장 조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장님들도 그렇고 이런 관리자들은 내 매장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주변에 뭐 새로운 매장이 생겼다거나 뭐 아니면은 경쟁자가 우리가 유사한 업체가 장사가 잘 된다거나 뭐 온라인에서 이슈가 된다거나 이런 데 꼭 가보세요. 가서 배울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소위 얘기하는 벤치마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장사가 잘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도 분명히 이유가 있고요. 그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주방에 일어난 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매출 원가, 그다음에 위생 관리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하는 게 이제 주방장의 업무겠죠. 그다음에 위생 관리입니다. 너무나 지금 뭐 내용들이 참 내용이 있어 제가 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좀 하나도 놓칠 게 아니어서 좀 다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생관리 매뉴얼에서 첫 번째 보관 관리입니다. 식품을 보관할 때는 식중독이나 세균에 의한 감염을 예방할 수 있어서 영양가 손상 이런 건 시키지 않도록 철저한 검수와 양질의 식재료를 납품받아서 관리하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런 저장 원칙은 뭐 선입 선출은 당연할 거고요. 그다음에 냉장 저장 같은 경우에도 적정 온도 뭐 2도에서 4도, 아니면 냉동에서는 마이너스 18도 이런 저장의 온도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건조장, 우리 드라이 스토리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마른 우리가 실온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공산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정확한 습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관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위생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다음은 청소 관리입니다. 청소까지 관리해야 돼? 너무 많죠. 하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청소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클리닝 상태, 청소 상태, 아니면 비품들 이런 거 다 챙기셔야 됩니다. 여기 쭉 나오지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화장실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주방 같은 경우에도 뭐 행주, 싱크대 관리, 그다음에 가스레인지 후드, 그다음에 바닥 청소, 유리창 청소, 간판 청소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들을 좀 메모하셔서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 매뉴얼들이 다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각종 매뉴얼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서비스 매뉴얼을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 부분만 좀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갈비짬뽕이다. 감사합니다. 저희 갈비짬뽕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저희 갈비짬뽕입니다. 이런 멘트를 만드셔야 돼요. 우리 매장에 맞게끔. 전화를 받더라도 감사합니다. 갈비짬뽕입니다. 아니면은 오시는 손님들한테 어떻게 하고, 일본에 가면은 왜 박수 치고서 막 이렇게 이라샤이마세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매장을 차별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환영의 인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들어오시게 되면 좌석을 안내하는 것들도 몇 분이신지 여쭤보고, 오늘 몇 분이 오셨나요? 오늘 특별한 날이신가요? 아니면 좌석을 룸이 있고 홀이 있는데 어느 쪽으로 드릴까요? 그래서 최대한 고객들한테 좀 그렇게 편안하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계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산 받을 적에도 마지막에 우리가 돈
돈 낼 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뭐 혹시 부족한 점이 없으셨습니까? 그다음에 꼭 계산 얼마입니다. 뭐뭐뭐 드셨고 계산 얼마 나왔습니다. 뭐 현금으로 해드릴까요? 카드로 해드릴까요? 친절하게 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뭐 할인이 있다면 할인을 해주실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영수증까지도 이렇게 딱 접어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용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고급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 앞에가 쫓아가는 게 더 좋습니다. 가서 저희 집 이용해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수준을 어디까지 높일 거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짜리 이하 파는데 문 앞에까지 가서 인사하면은 그거 오바겠죠. 근데 뭐 한정식이다, 뭐 1인당 뭐 7만 원이다. 충분히 뭐 문 앞에까지 나갈 수 있겠죠. 옛날에 어느 매장 같은 데 보면은요, 진짜 그 주차장의 매뉴얼이에요. 주차 매니저의 매뉴얼인데 그 차가 주차장을 떠나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하나 보고서도 그 매장을 인정한다는 거죠. 진심이니까요. 그거를 뭐 사실은 매뉴얼이라고 하지만 사실 진심 어리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행동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매장만의 이런 매뉴얼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 매뉴얼 예시를 좀 말씀드렸던 거고, 그 외에도 뭐 주문할 때 하는 방법, 요즘에 최근에는 시중에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도 좀 많이 보시고 우리 매장에 따라서 좀 이런 멘트도 만들어 보시고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나와서 좀 그런 매뉴얼 만드시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면서 서비스도 하고 매출도 올렸어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매출 분석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차트도 뭐 매출, 전월 매출이 어떻고 뭐 이달 매출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 매장들은 이런 엑셀 폼을 다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이런 폼을 좀 활용을 해서 내가 전달 매출보다 지금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적게 나오고 있는지,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1인당 객단가가 높아지고 있는지 적어지고 있는지, PPA라고 지금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퍼포스 에버리지라고 해가지고 1인당 객단가를 얘기합니다. 이게 전체 매장의 수준이에요. 1인당 10,000원인지 20,000원인지 30,000원인지 40,000원인지 50,000원인지 이거에 따라서 인테리어 수준, 그릇, 서비스 수준, 뭐 멘트, 마케팅 방향 다 달라지는 겁니다. 10,000원짜리 파는데 막 너무나 고급 서비스하면 부담되겠죠. 근데 100,000원짜리 파는데 가서 서비스를 제대로 안 해, 답변도 안 해, 다시 오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레스토랑 비즈니스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이런 객단가를 인지를 하고 여기에 타겟을 삼고 거기에 맞춰서 메뉴 구성 다 이런 것들, 인테리어 이런 거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매출 분석 프로세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좀 차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출 분석 프로세스, 첫 번째 월간 목표 매출 산정, 그래서 전월, 전년 대비 참고를 할 거고요. 두 번째 일별 목표 매출 산정, 평일, 주말, 공휴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출 바란스가 차이가 나는지 봐야 될 거고요. 세 번째 당일 매출 기록, 이것도 뭐 점심, 저녁, 그다음에 뭐 배달, 포장 다 구분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네 번째 게스트 카운트, 객수, 그다음에 PPA, 퍼포스 에버리지, 객단가라고 말씀드렸고요. 요거에 따라서도 테이블당 얼마를 쓰고 있구나, 1인당 얼마를 쓰고 있구나, 이게 우리 매장의 수준이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매장을 평가하는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목표 대비 달성률. 내가 목표 대비 우리가 100% 달성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지금 100% 달성할 수 있을지, 100% 넘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목표 의식을 좀 갖고 가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섯 번째 전월 대비 성장률. 전 달에는 1억을 팔았는데 우리는 이번 달에 1억 2천을 목표를 잡아서 전월 대비 120% 목표를 가져가는데 지금 현재 그게 못하고 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객단가를 어떻게 높일까? 아니면 신고객을 어떻게 늘릴까? 이런 작전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다음에 객수, 객단가 추이 분석.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객단가가 계속 높아져야지 맞는 거거든요. 우상향으로 가야지만 우리 매장이 지금 고객들한테 안정적으로 가서 소주를 하나 더 시키고 맥주를 하나 더 시키시는구나. 사이드 메뉴를 더 드시는구나. 고깃집이면 추가 메뉴가 얼마나 더 나오는구나. 고기를 드시면 냉면을 꼭 드시는구나. 해서 객단가를 긍정적으로 계속 높이는 방법들을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 계속 분석을 하고 거기다 개선점을 찾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인 거죠. 그다음에 월 일평균 매출 증감 추이. 일평균 매출을 다 분석하는 거. 요일별 매출, 주 단위, 월 단위, 연 단위 구분을 해서 매출이 어떻게 상향을 우상향하고 있는지, 우하향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는 트래킹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출이 올라가면 왜 올라가는지, 떨어지면 왜 떨어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면 금방 알지만 초기에 창업하신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프로모션도 우리가 전 시간에 보여드렸지만 마케팅 프로모션을 하는데 꼭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뭐 전단지를 몇 장을 뿌렸어. 그럼 몇 장이 회수가 되고 그로 해서 기인된 매출이 얼마야. 요거 좀 트래킹하기 위해서는 그 전단지하고 빌지랑 같이 뽑아요. 그 손님 테이블 거 다 모아놓습니다. 그래서 얼마 돼서 총 몇 장이 들어왔고 이 전단으로 위해서 매출이 얼마나 올렸구나. 이 쿠폰에 인해서 매출이 얼마나 올렸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쿠폰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쿠폰을 올렸을 때 이쪽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들어온 쿠폰으로 우리가 매출을 어느 정도 일으켰구나. 다 트래킹을 하셔야 됩니다. 분석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일이 많죠. 이런 것들을 꼭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 이렇게 결국은 이 앞에서 우리가 창업, 우리가 시장조사부터 해서 사업계획 입안해서 자 여기까지 우리 창업의 뭐 인테리어 도면 잡고 공사하고 직원 뽑고 메뉴 구성하고 마케팅하고 운영관리 매뉴얼 만들고 프로모션하고 매장에 대한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직원 채용하고 예상 매출 다 찍어보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매출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출 목표를 얼마로 가져갈 거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런 매출 분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객 확보, 신고객 확보를 위해서는 그런 온라인 마케팅, 그런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 거고, 뭐 아까 말씀드린 쿠폰이나 이렇게 해서 신규 고객들을 계속 유입하는 것들. 그다음에 뭐 관광지라든지 아니면 매장이 좀 클 경우에는 여행사랑 조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수수료가 나가지만 그런 것도 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의 응대. 손님이 오게 되면 당연히 고객을 정확하게 응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그다음에 맛있게, 그다음에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의 응대를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이 신규 고객도 계속 들어와야 되고 기존 고객들도 같이 재방문해야 되는 거고 재방문 횟수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오던 손님을 한 달에 2번 오게끔 어떻게 할 거지? 이런 연구도 계속 해야 될 거고요. 결국은 이런 고객 확보, 고객 응대, 고객 유지 이 프로세스에 따라서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은 안정적으로 매장이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에 말씀드린 이런 오늘 시뮬레이션과 운영에 대한 내용들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창업에 대한 거를 이제 오늘까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지금 제 아마 오른쪽에 이렇게 책이 하나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가 동영상에서 다 못 보여드리는데요. 다 못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내용을 알고 싶다. 아니면 이런 매뉴얼들 내가 직접 다 봤으면 좋겠다 하면은 교보문고에 가시거나요.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예스24나 교보문고에서 검색해서 주문하시면은 받아볼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서 창업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쓴 책 시장조사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 창업 실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권의 책을 다 마스터하신다라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뭐 80%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그동안 창업 실무에 대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린 거고요. 수고들 하셨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 경험에 의해서 운영하는 매장들,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매장들, 아니면 기존의 매장이 잘 안 돼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매장 관리 실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겁니다.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